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날마다 변화하는 이상한 일들, 몸을 휘감고 도는 기류들이 나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떤 경우는 인내를 시험한다. 나의 미래를 아직은 볼 수가 없다. 영원히 모르면서 지낼 것이다. 누군가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내 의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알면서 조종하고 있으니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언젠가 가야 할 곳은 수십 년 전부터 직감을 했었다. 무언가가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지금까지 온 것일 뿐이다. 하나씩 완성을 향해 줄다를 칠 뿐 잘못된 길로 가면 넘어지게 하고 옳은 길을 가면 잘 안내해주고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을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매서운 벌을 받았다. 그곳에서 근면을 배우고 그곳에서 삶을 배웠다. 내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이지만 정신적으로 태어난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것처럼 친근한 곳이 바로 유럽이다. 독일과 스위스, 바로 그곳에 과거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 하늘이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깨진 접시도 철사로 엮어서 다시 사용한다는 근면성. 20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못 살았던 나라 스위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쓰라린 경험을 한 독일, 무엇 하나 없던 그들이 1등 국가로 되어버렸다. 알프스 산으로 둘러싸여 겨울은 길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살던 나라 스위스, 무엇이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만들었을까? 과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영세 중립국이 아니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독일의 세계적 문호, 헤르만 헤세가 작품 세계를 펼쳤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꿈꿨던 그곳,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음악 활동을 했던 곳,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와 유명인들이 왜 그곳에서 세상을 하직하였단 말인가? 비록 자신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그곳에서 철저한 원리 원칙과 살아 숨쉬는 자연이 그대로 있다. 나의 음악, 나의 과학, 나의 문학을 나의 철학으로 집대성하리라. 그곳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할 자리가 그곳이 아닌가? 아니면 어디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변하기를 기다린다. 꼭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나의 임무 중 하나니까. 변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 그곳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하니까. 나의 세계를 그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더욱 발전시키리라.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의 법칙을, 잔잔한 호수를 보면서 하얀 설원을 보면서 영상을 노래하리라. 사람들이 숨을 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탁한 공기가 여기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 더러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더럽고 치졸한 수법들이 등장을 하고 뒤에서는 갖은 음모와 술수로 농락을 하고 철판을 깐 얼굴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사는 세상에선 무엇 하나 해보고 싶어도 속이 답답하다. 아직은 나의 힘이 미약하다. 확실한 정신적 지도자 하나 없는 세상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한심하다. 파고가 너무 높아서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서심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무엇으로 변명을 하고 용서를 빈단 말인가?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을 어른이 되면서 스스로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한 숨을 쉬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전 국민이 다시 배워야 한다. 아이로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한다. 지도자를 뽑을 줄 모르는데 어찌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머리를 돌리며 고개를 돌리면서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철학이 없다. 원칙도 없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그래도 목구멍을 위해서 숨죽이고 살고 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한쪽에선 신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판을 벌이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한쪽에서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콧방귀 뀌면서 웃어버리는, 무엇이 그리 남아돌아서 쓸만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전 국민 손바닥엔 장난감 하나씩 들고서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신제품 나오기만 하면 바꾸기 급급한 청소년들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그것이 장난감인지 휴대용 게임기인지 과연 학생들에게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스마트폰 판매하는 가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뭐 하나 돈 된다고 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으면 거기에 벌떼처럼 기생하면서 사는 나라인지, 세계를 어디를 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정부에서 자유라는 구실로 통제를 못하고 있으니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린 사람보다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더 많으면 여론에 밀려서 말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세상. 근면성실로 똘똘 뭉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대한민국에서 여생을 살다가 묻히고 싶은 나라로 말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무슨 식당이 이렇게 많은지 물어보곤 한다. 그 많은 식당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고. 대한민국은 따라하기 쉬운 나라, 모방의 대표주자, 중국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선진국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모방의 나라, 금방 배워서 잘 따라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때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가 나타나준다면 2002년 월드컵처럼 세계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 아이돌 스타들이 우상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나라, 똥물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어 사람을 나르면서 냄새를 풍긴다면 당신은 그 차를 타고 가겠는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이상한 똥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말이다. 스위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정신인가? 근면 전략으로 똘똘 뭉친 사고, 무엇이 그들을 시멘트처럼 뭉치게 하였는가? 푸니쿨라라는 노천식 경사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우리는 스위스보다 무엇이 부족한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두뇌 명석하기로 유명한 나라, 세계 1등 상품도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아무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보다도 풍요롭고 장점이 더 많은 나라, 아쉽게 분단이라는 아픔을 이기고 있지 못하지만 왜 싱가포르를 이기지 못하고 스위스에 밀리는가? 야구나 축구처럼 잘할 수 있는데 정치는 맨 꼴찌로, 이제는 꼴찌에서 1등으로 가보자 하면 할 수 있는 무서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 또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변해버린다. 쉽게 정신이 썩어버리는 교육 시스템. 과잉 투자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안정감 없이 항해하는 불안한 나라. 과학의 한 분야인 의학은 나의 손을 떠났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의학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 의술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야. 누구나 가정에서 의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집대성하는 것, 나의 문학과 과학, 그리고 음악을 철학으로 집대성하는 것이다. 그 철학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고 자연과 완전히 밀착하는 삶을 노래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재편집을 하고 집대성을 할 것이다. 좀 더 숨쉬기 편안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는 것.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빚진 게 너무 많다.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돌려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를 할 것이다.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순간에도 24시간 연구에 몰두할 것이다.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변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할 것.